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의문문 형식이라는 것부터 다시 할게요. 의문문 형식은 이미 미리 했던가요? 저거 언급 이미 했었던가요? 오늘 처음이죠? 자, 지금은 의문문 형식이라는 말로 안 나와요. 이미 바뀐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과거 좀 오래된 거 문제 푸시다 보면 의문문 형식이라고 나오고, 요즘 시험에는 의문문 형식이라고 안 나오고 물음의 형식 적어볼까요? 물음의 형식 또는 물음의 방식. 요즘은 물음의 방식이라는 말로 주로 많이 나오게 돼요. 문법적으로 의문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명 의문문, 보통 판정 의문문을 먼저 말하겠다.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게 판정 의문문이고, 설명문은 의문사가 들어가서 주관식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응? 당신은 학생인가요?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당신 학생인가요? 판정 의문문. 학교는 왜 다니시나요? 물어보면, 아, 저는 이렇게 내 소질을 개발하고 등등 하려고 다니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 응? 불가문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세 번째 수사 의문문이에요. 수사학적으로는, 즉 꾸며주는 말 방법으로는 의문문인데 실제로는 의문문이 아니다, 그런 뜻인 거지. 저걸 문학에 쓰일 때를 설의법이라고 하고, 다 묶어서 의문문 형식, 물음의 형식, 물음의 방식, 그래요. 이해 되시죠? 자, 이 말 옆에 썼던가요? 설의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 써 있어요? 써보세요, 그러면. 자, 설의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즉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반대로 바꾸면 대개는 성립이 돼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 반대로 바꾸면 또 없어. 여기가 가장 아름다워. 이렇게 되면 설의법. 근데 야, 여기 말고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어? 우리 글로 가자, 이번에는. 이때 야, 이것보다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어? 이거 물어본 것도 진짜로 이런 건 진짜 의문문이에요. 근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겠냐? 없지. 이런 의미면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죠. 반대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설의법이야.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러면 설의법은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체로 틀린 거예요. 선택지 나중에 보실 때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옛날 게 아니야. 최근에 이렇게 나와. 최근에. 응? 그 다음에 작년 9월, 여러분 요번 9월 푼 거 있었어. 이런 거 있었는데.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푼지 오래된 사람 좀 기억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희 학생 그럼 되겠어? 어때요? 친밀해요? 요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슨 법 쓴 거야? 서리법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의 방식 안에 서리법도 들어가고 진짜 예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응? 야, 씨, 너 학생 그럼 돼? 이거는 친밀감보다는 오히려 위화감, 거부감, 저항감이 들지 않아요? 같은 말이면 학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 씨발 학생이 그럼 되겠냐? 물론 비속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 되겠어? 이러면 기분 좀 빈정 상하잖아요. 그죠? 친밀감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부감 주는 거예요. 그지? 자체로 틀린 거예요.
친밀감을 줄 때에는 대개는 의인법을 쓰거나 격식체가 아닌 비격식체를 쓰거나 일상어를 쓰거나 사투리를 쓰거나 뭐 이럴 때 친밀감이에요. 됐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이상한 뜻서 미안. 자,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철수, 영수 이렇게 싸우는 거 해가지고 문학의 갈래 써준 적 있나요? 그 옆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하나 그릴까요? 자, 문학의 갈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문학의 갈래를 할 건데, 문학의 갈래 네 가지 뭐뭐 있지 일단 말로 먼저 해볼까? 서정적 갈래, 서사적 갈래, 극갈래, 교술적 갈래. 다시 해볼까요? 서정적 갈래, 서사적 갈래, 극갈래, 교술적 갈래. 서정적 갈래의 대표가 시, 서사적 갈래의 대표가 소설, 극갈래, 희곡, 시나리오, 교술적 갈래, 수필. 되겠어요? 그러면 자, 잠깐 보세요. 아, 그때 철수로 한 것 같은데. 아, 상관없어? 자, 영자가 이웃집에 살고 있고요. 철수와 영수가 형제야. 싸우고 있는 거야. 아, 씨발, 형이면 다 왜 때리고 지랄이야? 하니까 영수, 아이, 개새끼, 더 때리고 이래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거를 영자가 보고 있었어요. 자, 보고 있는 갈래, 이거 무슨 갈래? 이게 다른 학원에 그 기본기가 너무 약한 학생이긴 한데, 무슨 갈래? 그랬더니 삼각관계요. 그랬던데 누가. 자, 여기 무슨 갈래? 극갈래. 그럼 영자가 뭐가 되는 거야? 관객이 되는 거야. 이거 적어줬나고요? 근데 아까 그러면 어디다 그랬어 이거를? 그럼 그거 들어가고 나서 이때 영수를 했었죠? 혼자 자기 말 하는 게 무슨 갈래? 그게 독백인데 그 독백이 무슨 갈래? 시가 무슨 갈래? 서정 갈래. 응? 다시 그 그림 다시 하세요. 그럼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혼자, 이게 앞에 그렸대. 이게 어디다 그렸어? 여기 있다. 참고 8쪽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냥 참고 8쪽 써놓으시고 다시 한번 자기 혼자 말하는 거. 자, 이거를 조금 말하면 세계의 자아화 그래요. 이거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원래 2학년 때 하는 건데, 여러분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소설과 희곡, 시나리오는 듣고 있어? 소설, 희곡, 시나리오는 싸우는 거야. 주인공하고 주인공을 방해하는 거라고 싸우는 거야. 주인공을 방해하는 걸 세계라고 해요. 월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세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모든 건 다 세계예요. 자, 내가 있고 아빠가 나를 못하게 아빠도 세계예요. 운명이 신분제도가 나를 못하게 신분이 세계인 거예요. 폭풍이 쳐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 그 폭풍이라고 하는 자연이 세계인 거예요. 어쨌든 나를 바로 막는 집단일 수도 있죠. 제도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계라고 하고 그 세계와의 대결을 다루는 문학이 소설, 시나리오, 희곡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미 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해. 그거를 자아의 세계화라고 해요. 수필이 특징인 거예요. 수필이 대표인 거예요. 거꾸로 세계를 자아화,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 그게 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의 자아화. 어렵구나 말이. 어렵죠.
안 나올 거야, 근데. 안 나올 거야. 나오면 그때 외웁시다. 지금은 넘어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아, 시는 세계의 자아와 독백의 문학이에요. 시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화자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적 배경 누굴 기준으로 해? 화자. 아니, 뭐 괜찮아. 뭐 좋은데 생각은 해? 누구를 기준으로 공간적 배경 따진다고? 누가 있는 옳지, 화자. 화자가 있는 공간이 공간적 배경, 화자가 처한 시간이 시간적 배경, 화자가 있는 계절이 계절적 배경. 그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다시. 자, 그거를 일단, 자, 화자가 드러나고 청자는 아예 없어. 그럼 기본적으로는 독백체고요. 대부분의 시는 독백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화체 시를 많이 봤죠?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럴 뿐이지 실제 시는 대부분이 독백체인 거예요. 조용히 듣고 있죠? 나만 또 혼자 있으니까 좀 쓸쓸하냐? 태영 이 새끼 지난주에 안 오고 요번 주에 또 감기 걸렸대. 독감이 좀 걸렸나 봐. 조용히 괜찮아요? 응? 나도 안 걸리던 감기를 10년 만에 걸려가지고 지금. 응? 그래서 내가 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몸이 좀 안 좋아졌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조용히도 아마 독감, A형 독감에 뭐가 특징이 있나요? 나는 뭐 무슨 그런 건 다 병원 가보진 않았어요. 그냥 화요일인가 수요일날인가 뭐 다리 힘이 없달까? 걷는데 열이 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라 해서 쌍화탕 먹고 이틀 동안 좀 푹 자고 그랬어요. 했는데 지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자, 감기들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는 대화체부터는 일단 청자가 있는 거예요. 자, 포함 관계를 잘 따져야 된다. 대화체 여기다 형식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형식 들어가도 되고요. 대화체 형식 안에 말을 건네는 형식. 화자가 말을 하고 청자가 대답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서정주의 추천사 같은 게 있어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향단아. 이렇게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향단아. 이렇게 하면 향단아라고 하는 청자가 있긴 한데 향단이가 네야 씨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안 나와. 대답이 없어.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 되겠죠? 반면에 이제 대화 형식,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말은 나오진 않고 대화 형식 이래도 되고요. 대화를 통한 시상 전개 이렇게도 나와요. 화자가 말을 하면 이번엔 청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김영랑의 독을 차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의외로 많이 배워요 우리가. 고전 시가 중에 독자, 왕유, 희, 유오영. 이거 내가 제대로 외운 거 있는가? 내가 외우기는 독자, 왕희, 유오영 이렇게 외웠는데 유자가 하나 더 있었나 봐. 이런 거예요. 내가 얘기했나요? 화자가 야 우리 놀러 가자 다음 주에 하니까 다른 애가 아이 미친놈아 저번 달에 놀다 갔다 왔잖아. 미친놈은 안 해요? 미친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미친 사람아 우리가 맨날 놀러 다니겠냐? 공부하는 선비인데 지난번에 놀러 갔다 왔잖아 하니까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놀러 가 그래서 놀러 가지고 갑자기 또 거절을 해. 그럼 나 혼자서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는 애기들 이렇게 배에다 손자들 재롱장치 보면서 글이나 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다녀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노래하는 거예요. 5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자가 다 바뀌어요. 이렇게 달라져. 한쪽은 나가 있고 여기는 친구 또 다른 친구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화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특이한 시들도 있어요. 고전에도 그런 게 있어.
우리 고전에서도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송민국 배운 적 있어요, 혹시? 감려, 을려 주고받는 거. 어디가? 이러니까, 나 해줄리가 어디 가냐 하니까, 나 사정이 좀 있어서. 무슨 사정인데? 쭉 들어보니까 내가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봐. 옥황상제께서 나를 대하는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다 내 탓이지 뭐.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죽어서 내가 호랑나비나 돼가지고 송민국에서 호랑나비가 아니고 나월이나 돼서 나오죠. 지는 달에 대해서 또 그 임금님 곁을 비춰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구준비나 되세요. 기억나세요? 배운 사람이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대화예요. 넘어갈게요. 자, 원래 이게 30분 정도 남아서 오늘 시를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라도 일부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 또 하고 있어서 못 끝내기 급급할 수도 있겠다. 일단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이거 지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와 계절적 이미지의 시어. 계절감은 실제 그 시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즉, 화자가 차 있는 계절과 관련된 시어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플러스 나머지 다 포함하면 계절적 이미지의 시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질문 좀 읽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화우. 이화는 백꽃이 우, 비우자예요. 백꽃이 비처럼 흩날릴 때. 계절 언제일까요? 말 잘못했어요. 백꽃은 언제 필까요? 본 적이 없죠? 모르겠죠,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백꽃, 이화. 행화, 살구꽃. 도화, 복숭아꽃. 다 봄에 펴요. 백꽃이 빛처럼 흩날릴 때 울며 접고 이별한 님. 화자의 처지, 대상의 부재. 이별, 부재야. 자, 우리 고전 시가를 들은 사람들이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부재는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별을 의미하는 말로 일종의 개념으로 이해하라. 이별, 부재라고 해요. 다른 말로 대상의 부재. 자, 그 다음에 이화호는 봄에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질 때. 가을. 가을바람이에요. 가을.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질 때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현재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가을이죠. 가을이죠. 근데 잠깐 보세요. 이 두 줄 잘 생각해야 돼.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맞아. 맞아. 그러면 계절의 변화, 시간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X야. 눈치껏 때린 거죠? 눈치 있어야 돼. 눈치 있어야 돼. 근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2학년 때 이 작품 배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꽤 높은데, 만약 이 작품 나왔을 때 내신 자습서에는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걸로 배울 수 있어요. 응? 근데 저는 인정 못 하겠어요. 내가 인정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 여러분 내신할 때에는
맞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럼 맞는 걸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부 시험 나왔을 때. 응? 자, 참고로. 자, 여기다 쓰시면 돼. 여기다가. 참고로. 경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운 적 있나요? 자, 상은 맛볼 상자. 감상한다, 완상한다. 천천히 마음껏 즐기다가 완상이에요. 추는 봄 춘자예요. 봄 경치예요. 그럼 상춘곡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일 것 같으니? 주제가 봄 경치 완상이야. 그럼 계절적 배경이 언제일 것 같아? 봄. 응? 근데 이런 구절이 나와. 자, 서사에서 본사로 넘어갈 때 본사 첫 줄이 이렇게 나와요. 엊그제 겨울 지나. 띄어쓰기 해야 돼요.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지금 새 봄이 돌아오니. 자, 이거.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드러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엊그제 겨울이었는데 지금 봄이 됐네? 계절이 바뀌었다는 뜻이 의미해요, 안 해요? 되죠? 맞아요. 동그라미. 근데 시상전개가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돼. 그냥 봄이야.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는 맞는데 시상전개 자체가 겨울도 따로 쓰고 봄도 쓰고 그랬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 자체가 봄에 님과 헤어졌고 현재 가을이 됐는데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 말은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쓰고 있냐?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봄에 헤어졌고 지금은 가을이라는 거예요. 원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상 이렇게 하려면 진짜 그 계절에 대한 묘사가 좀 나와줘야 돼요. 응? 벚꽃이 흩날리고 님은 이렇게 했고 나도 똑같이 눈물 흘렸지. 그리고 지금 가을이 나가면 집시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어렸을 때 마을은 이랬어. 봄에는 이랬어. 여름엔 이랬고 가을엔 이랬고 겨울엔 그런 곳이야. 그런데 현대 도시에는 이래. 이거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게 쓰는 게 아니에요. 과거 고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랬다 그뿐이에요 그냥. 그걸 경험한 내용을 쓴 게 아니야. 확 줄여가지고 그럼 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그럴 때는 시상 전개가 계절 흐름에 따라 됐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죠.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익혀야 돼요. 언제 수능에서 이거를 흐름으로 봤느냐 그거는 실제로 하다가 그걸 겪는 내용이 나와야 돼. 응?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책에 그러면 자습서에는 나중에 할 때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은 전개되고 있다를 맞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그때 그렇게 해 그냥. 그럼 외부 시험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때 다른 작품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일관되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 응?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적어도 나처럼 태클 거는 사람 분명히 생길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빼먹었네. 고3 애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을 바꿔요. 시상 전개에 있어서 위에다 쓸게요. 시상 전개에 있어서 시상 전개에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거 시상 전개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포함하고 아닌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 이거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죠? 마치 법률 가지고 딱 틀려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싹 돌려 말한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 꼭 그렇게 간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다 맞는 거예요. 요즘 선택지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화자가 처한 계절의 시여. 자, 힘내세요. 집중력이 2시간 반. 오늘 이게 몇 시야 지금? 5시 50분. 우리 몇 시 시작했지? 4시지? 아직은 조금 유지가 되는 중인데 유체 이탈하기 직전이네 보니까. 좀 힘내세요. 자, 계절감을 드러낸 시 어딜 볼까요? 추풍낙엽 계절감이에요. 플러스 화자가 있는 시간 이외의 것도 포함하면 계절적 이미지. 그러면 추풍낙엽은 계절적 이미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이화우도 되는 거고. 계절감을 드러낸 시는 어느 걸까요? 추풍낙엽. 전제 조건이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만약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그때는 계절감, 이화우도 되고 추풍낙엽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을이다 라고 생각하면 추풍낙엽만 계절감. 준비 헷갈려? 알아들어? 다시 해볼까? 자, 일단 가을을 시간적 배경이라고 친다면 일단 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면서 동시에 계절적 이미지. 얘는 봄은 계절적 배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만 돼요? 계절적 이미지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봄에서 가을로 둘 다 바뀐 거다, 둘 다 쓴 거다 그러면 계절감, 계절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서연이 됐어요? 다시 해볼게. 자, 만약에 현재가 가을이야. 계절은 가을이라고만 쳐. 그럼 얘는 계절감도 되고 계절적 이미지도 되고. 근데 계절이 가을이 아닌 봄이 아니니까 얘는 계절적 이미지만 되고. 근데 만약에 봄에서 가을로 간 거다 그러면 얘는 둘 다 마찬가지로 계절감, 계절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 다 되는 건데 만약에 그냥 가을이다 그러면 계절적 이미지, 계절감, 계절적 이미지. 그러니까 얘는 계절감도 되고 계절적 이미지도 되고 얘는 봄은 아니니까 그냥 계절적 이미지만 되고. 되겠어요? 이 작년에 EBS 하다 보니까 교재가 계절감과 계절적 이미지 구분을 안 해놨던데 그건 EBS 기준이고 EBS대로 우리가 책을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EBS는 틀린 게 꽤 돼, 얘들아.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몇 년 전쯤인가 인터넷 수능이라는 책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연계 교재가 얘들아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그 다음에 수능 화성, 파이널 이렇게 네 가지가 다 EBS가 전부 다 연계 교재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능 특강에 틀린 표현이 1200개가 있었대.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이 무료로 돌리고 그랬대. 나도 들은 얘기야. 근데 내가 그 돌리는 책 보지는 못했어. 그랬다는데 나는 못 봤거든. 근데 그랬대. 야, 씨발, 욕 나온다, 진짜. 야, 이 책 하나에 1200개가 틀렸대. 어떻게 1200개를 틀릴 수가 있냐? 이 책 하나 만드는데 여기 1200개가 틀리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겠다, 씨.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었으면 책 한 권에 1200개가 틀리냐. 욕 나온다, 야, 이씨.
이거 전국인 학생한테 대상으로 하는 책인데 어떻게 1200군데가 틀릴 수가 있냔 말이지. 그게 책이냐? 그걸 어떻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응? EBS가 얼마나 날로 돈을 챙겨 먹었던 거야. 이거도 뭐 좀 만날. 지금은 괜찮아. 어느 정도. 좋았었어. 오타도 거의 없고, 틀린 문제도 거의 없고, 응? 수능 문제 그대로 선택지 가져오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정서가 투영되었으므로 감정이입이다. 야, 이게 지금 무슨, 어디 같은지 알겠니? 내가 지금 다시 해볼까? 정서가 투영되었으므로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다. 어디가 틀렸니, 표현이? 우리 용어 이제 배웠잖아. 자, 객관적 상관물에 뭐뭐뭐 불러. 1번, 외워. 감정이입. 2번, 상반된 처지. 3번, 변신물까지만 투영. 그럼 이미 나왔어야지. 투영되는 게 몇 가지냐? 3가지나 돼. 감정이입, 상반된 거, 변신물. 근데 투영되었으니까 감정이입이다. 그럼 말이 되니? 투영되었으니까 그럼 셋 중에 하나여야지. 왜 감정이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함 관계를 이상하게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수준의 그 답안지를 쓴 사람이 고등학교 수준을 제대로 못 맞춘 거야. 응? 그러니까 박사한테 그 대학 박사라고 했다. 교수한테 맡긴단 말이야. 감수를 부탁해. 그럼 대학 교수가 그걸 또 하겠니? 내 기억 못해, 이 양반. 누구한테 맡기냐? 박사한테. 박사 과정 밟고 있는 친구한테. 그럼 걔는 또 아냐?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기억 안 나. 그러면 생뚱맞게 쓰는 거야. 그걸 누가 다시 또 감수해야 되냐? 고등학교 교사들이라든가 등등등. 근데 또 걔들이 또 제대로 하냐? 알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개판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응? 최종적인 점검은 진짜 현직에 있는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제일 맞지. 그래야 수능에 맞게 하지. 응? 근데 교사한테 맡기고 있으니.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 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맡겼다 와. 서울대학교 누구 교수가 했다는 거하고 뭐가 더 신뢰가 감이? 너네는 서울대 교수가 했다고 더 신뢰가 가지. 근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신뢰를 해야 되냐 우리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했다고 더 신뢰해야지. 내가 방금 말한 예로 알 수 있겠죠? EBS는 틀린 게 꽤 돼요. 그러니까 EBS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면 안 돼. EBS는 틀린 게 꽤 돼. 응? 믿으시면 안 돼요. 자, EBS를 믿지 말라 그런 개념보다 그러면 또 좀 그런가? 틀린 게 있을 수 있다. 자, 색채요. 색채 이미지요. 생략해도 되죠? 이미 했었죠? 한 번만 간단하게 하면 색채어는 색깔을 안 올라가나요?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색채어. 색깔을 떠올리게끔 하는 말을 색채 이미지. 파랗다 무슨 어? 색채어. 강 색채 이미지. 하얗다 색채어. 눈 색채 이미지. 갈매기 색채 이미지. 눈 색채 이미지. 밤 아니야. 밤은 색채 이미지 아니야. 색채어야 그러면 색채어도 아니야. 밤은 뭐야 그러면? 밤은 색깔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냥 시각적 이미지. 응?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속죄한 모티프. 요거는 과거에 수능에도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와요. 나온다고 보기 쉽진 않아요.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내신할 때는 여전히 나올 수 있어요. 속죄양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속죄양 다른 말로 희생양. 재단에 과거에 양을 바쳤던 거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희생양이에요. 큼지막 걸 이렇게 바치는 거야. 예수가, 그거 안 나왔네? 이거부터 합시다. 자,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은, 자, 윤동주의 시인데, 윤동주 시인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인가? 뭐, 그렇대요. 정확하진 않은데,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성격 자체가 되게 좀 깔끔하고, 순수하고, 약간은 좀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대요. 항상 깔끔하게 모자도 쓰고, 옷도 칼 다른데 촥 해서 하고 다니고, 모자 이렇게 삐딱하게 써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책에 밑줄 한 번을 친 적이 없대요. 공부 안 한 게 아니고요. 밑줄 치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게 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국어책을 필기를 하잖아요. 우리 때는 지금처럼 필기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을 그러지 않았어요. 수정 테이프? 있었지? 테이프는 아니고 수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액. 조그만 붓 같은 거 이렇게 발라야 돼, 이렇게. 아니면 볼펜 지우개라는 게 있었어요. 쑥쑥쑥 하면 지워져요. 좋죠?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껍질을 살짝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 껍질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2번 지우면 어떻게 될까? 구멍 나는 거예요. 빵꾸예요, 빵꾸. 1번 정도는 지울 수 있어. 그리고 뒤에 있는 오징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이게 살짝 돌아가든가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살짝 벗겨내고 얘로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껍질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2번 지우면 구멍 나. 그래서 필기를 진짜로 정성껏 해야 돼. 1번 잘못 쓰잖아? 그 책을 3년 내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응? 자, 하는데, 그래서 필기를 뭐 지금 잘못해도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걸 3년 내내 쓰고 이랬기 때문에 필기를 열심히 한단 말이야. 응? 하는데, 우리 뭔 얘기하다 글로 갔냐? 우리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지? 윤동주. 자, 그래서 필기 하다 보면 1학년 때 필기한 거하고 그걸 필기한 거 3학년 때 보잖아요? 짜증나요. 필기한 내용이 틀렸어. 1학년 때 그게 틀린 줄 몰랐어.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틀렸어. 또는 중요하지 않은데 색깔을 달리 했거나 별표했거나 막 그런 거지. 눈에 거슬려. 마음에 안 들어. 못 지워, 근데. 응? 이게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이 내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응? 마찬가지로 같은 글을 읽어도 내가 10살 때 읽은 거하고 20살 때 읽은 거하고 30대 읽을 때하고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윤동주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밑줄 치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줄을 쳐버리면 내가 이 책에서 읽고 싶은 내용이 그 밑줄 친 것 때문에 놓쳐. 내 머릿속은 교양이 생기고 성숙이 일어났는데, 발전이 일어났는데 밑줄이 갇혀 있으면 정작 읽어야 될 걸 못 읽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내에 갇힐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정병욱 씨라는 후배한테 얘기해주고 그랬대요. 그 정병욱 씨가 내가 정기호가 아니구나. 그 양반 이름 뭐지? 정학성 선생님 아버지가 정병욱 씨예요. 그 정병욱 씨가 윤동주와 같이 학교를 다녔단 말이야. 2년 후배고 나이는 한 5살인가 어려요. 윤동주가 좀 몇 년 꾸는 거지. 어느 날 윤동주는 근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선배 이렇게 책 물어보면
아, 그 책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려줄 정도로. 뭔 책을 딱 물어봐도 탁탁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밑줄을 한 번도 안 쳐. 근데 머릿속에 내용을 쫙 꿰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정병욱 씨에게 후배야 시를 쓴 거예요. 어떤 시를 썼냐? 일제식민지 하잖아요. 쪽발이가 삥 둘러서가지고 윤관하고 도망치고 막 이러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열받죠?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내가 뭐같이 느껴지냐? 벌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벌레라고 하는 건 사람의 손가락에 물로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벌레처럼 미약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라고 하고 시를 끝내버렸어요. 그 끝낸 시를 정명 씨한테 딱 주니까 정명 씨가 따라 시를 쭉 읽고서 선배님 뭔가 뒤끝이 허망해. 허전한데요? 허한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저도 글을 써봤지만 후배가 얘기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새끼가 지가 뭘 한다고 이씨 되는 거예요. 선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찍찍찍 했잖아요. 열받아요. 지가 뭔데 고 내가 그 쓴 글을 잘났어 그렇게? 이런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의 자존심인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쓴 건데 지가 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 생각으로 바꿔. 이런 거예요. 심지어 글을 못 쓰는 새끼도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건데. 응? 윤동주도 그럴 법 하잖아요. 근데 윤동주 씨는 그래요? 욕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몇 줄 더 올린 거예요. 응? 그 몇 줄 올린 내용이 이 부분인 거예요. 응? 자, 허망함을 느끼다가 그 뒤에 이런 게 붙었어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내 이름자 묻힌 언덕. 뭐겠어요? 두 글자. 무덤, 묘지, 무덤. 그 무덤 위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내 무덤 위에 자라는 풀이 좀 유치한가? 얘들아, 나 여기 있는데 있잖아. 여기 윤동주 씨 무덤이다. 부럽지, 새끼들아. 라고 말하게 만들 거다. 그 말이. 내 무덤에 자라는 풀이 내 무덤에 자라는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게끔 만들 거예요. 지금 내 행동은 벌레 새끼처럼 무기력해.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도 저항을 못해. 개기질을 못해. 그냥 속으로만 반성만 하고 있어. 너무 무기력하잖아. 근데 앞으로는 아니야. 나서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죽겠지. 죽을 건데 그리고 나서 내 무덤에 잔디가 자라는다면 그 잔디가 야 나는 그 자랑스러운 쪽발이에게 개긴 저항한 실천했던 윤동주 시인의 무덤에 나는 자라고 있어. 부럽지? 라고 말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 되죠? 그리고 시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겸손하죠? 응? 희생양 모티프예요. 이해 되겠어요? 하나만 할게요. 희생양 모티프. 자, 넘어갈게요. 한 개 정도만. 자, 여러분 운석은 하면 뭐가 떠올라? 소망? 희망? 운석 확 떨어질 때 손 막 들고 그러잖아. 근데 보통 운석은 죽음을 뜻해요. 사망이야. 자, 마지막에 간의 프로메디어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프로메테우스 아시죠? 그 프로메테우스가 여기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고 프로메디어스라고 나와요. 윤동주의 시 간이. 요거는 자, 우리 저기 토끼전 아시죠? 토끼전? 토끼전하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시나 두 개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서 쓴 시가 간이에요. 두 작품에 나오는 공통된 게 간이 나오거든. 그 토끼가 간 뺏길 뻔하잖아요. 간 나오는 건 아시죠?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인간에게 불을 제우스에게 훔쳐다 주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우스가 벌을 줘요. 기억나니? 시지프산인가 어디에 그 철새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묶어놓으면 독수리가 낮에 날아와가지고 간을 막 쪼아먹어요. 근데 죽지는 않아. 신이니까. 괴로움만 당하지.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착 차올라요. 그럼 다음날 또 간이 와가지고 막 또 쫓아 먹어요. 그럼 막 고통을 당해. 다시 또 차오르고. 그게 이제 프로메디어스예요. 간으로 다 연결이 되죠? 어? 그 간을 매개로 해서 센시가 윤동주의 그 토끼전하고 프로메테우스를 두 개를 묶어놓은 게 간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간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프로메디어스가 프로메테우스고 희생양 모티프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 수렴구까지만 하고 잠깐 쉬등할게요. 자, 수렴구의 기능은요, 과거에 청산별곡과 정지영의 향수 두 개를 묶어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내신에도 잘 나오고 해요. 하는데 여기 예문은 경기체가인데요. 얘는 수능에 나올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나오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용교청 가도 솔직히 짜증나는데, 이 장은 그나마 문학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를 낸다? 열받을 것 같아요. 뭘 내는 것과 똑같은 거냐면요, 서정주 시인이 박정희를 예찬한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김일성 예찬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찬양하는 노래, 찬양. 내용은 되게 길었던 걸로 기억해요. 찾아보세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정주의 박정희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올 거예요. 응? 서정주 친일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서정주를 욕 안 하거든요. 왜냐? 서정주로 인해 등단한 시인이라든가 작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승인 거지. 스승 때문에 등단하는 사람. 우리나라 문단에 앞에 그나마 이름 있는 분들은 다 서정주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대놓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친일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아빠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이완용 후손이야. 내가 이완용 한 4대 옆에 할아버지라고 치자. 욕을 할까 안 할까? 객관적으로 욕할 면도 있지. 또 근데 집안에서 어른이니까 또 이런 면은 좋은 면도 있었대. 뭐 이런 면도 말하고 싶겠지. 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처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자식만큼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이런 면은 있었어요. 이러지 않을까? 우리 이광수도 참 친일했거든요. 근데 이광수는 친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광수가 그렇게 뛰어났대요. 응? 얘들아, 생각해봐. 최초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다 이광수가 쓴 거예요. 응? 뭐 최초의 자유시, 다른 것도 쓰긴 하지만, 최초의 장편소설, 완성. 최초의 무슨 단편소설. 무슨 사실주의 소설. 다 이광수야. 이광수 천재긴 천재야. 이광수가 쓴 글들을 쭉 보면, 시도 한 몇백 편, 400여 편 넘고, 단편소설 한 400여 편 넘고, 장편소설도 거의 400여 편일걸요? 생각해봐. 야,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400여 편을 쓴다? 근데 그 400여 편이 되게 인기 있는 거래. 완성도가 꽤 있어. 생각해봐. 장편서 500페이지, 400편을,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400편을 만약에 쓴다. 하루에 한 편씩 써도 야, 2년 가까이 걸리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천재는 천재인 거야. 평론도 400여 편. 격을 막 몇 개를 이렇게 메꿀 정도가 이광수예요. 그래서 쪽발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싶어. 그럼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마이크를 써야 설득이 잘 되겠냐? 인기 있는 사람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그게 이광수였던 거야. 이광수를 데려다가 이러이러한 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되게 뛰어나. 개인 하나하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2명, 3명만 모이면 싸운대.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합합시다.
어때? 좋은 말 같아?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 화합합시다의 전제 조건. 누구랑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누구랑이 누굴까? 그게 일제야.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나갑시다. 그거야. 그게 민족 개조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는 야, 우리도 뛰어나니까 협력하자 서로 간에 그래서 발전합시다. 되게 좋은 글 같잖아. 근데 그게 일제랑 협력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나가 그거였거든. 전쟁에 나가세요라고 이 뭐라 그러지? 그런 말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 이광수가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 그 잠깐 친일. 근데 그것도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갖은 회유와 고문, 뭐 고문은 아니지만 뭐랄까? 겁도 주고 위협도 주고 하고 그랬겠죠? 반면에 서정도 이 양반은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게 맞아. 나중에 참 변명이 구차해. 왜 친일했나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일본이 일제가 100년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했대요. 왜 계엄령 내리셨나요? 저는 성공할 줄 알았죠. 똑같은 거라. 아닌가? 좀 다른가요? 응? 자, 그런 어용시, 박정희를 예찬한 시를 내는 것과 이거 내는 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응? 용교청과도 사실 똑같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 경기체가는요. 신흥사대부가 지들 잘났다고 쓴 글이에요. 좋게 말하면 진취적 자신감, 포부 이런 걸 밝힌 거예요. 내용이 이런 거야. 자, 경기체가 내용이 이런 거다. 여러분, 내 친구들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얘는 음악 연주를 잘해. 얘 대법원 판사 쫙 지는 집안이에요. 얘네 집안은 도지사 쫙 지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내 친구들 어때요? 엄청나죠? 이게 끝이에요. 어쩌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문학작품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나올 일이 없어. 근데 과거에 이게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작품이에요. 왜냐? 경기체가 딱 한 편 배우거든. 요거.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다 실린 거예요. 작품이 좋아서 실린 게 아니고요. 딱 하나 배우는데 경기체가 딱 하나 더 있는데 요거 하나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통일되게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작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자, 근데 여기는 수련구가 2번이 들어가. 그것만 하고 쉴게요. 자, 앞에 전자절과 후두를 묶어주는 끊어주는 수련구가 한 번 있고 마지막에 또 수련구가 들어가고 하는데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후렴구의 기능 뭐냐? 요걸로 한번 할까요? 후렴구의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과시적인 의미가 이건 안 나올 거고 내신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부터 중요해요. 요거 수능에 나왔던 거다. 얄리얄리 요거는 청산별곡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전체 구성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전체 구성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밑에 민요와 관련된 것들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시고 자, 녹화 잠깐 끌게요.